공급사에게 어떻게 해야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알게 되실 거예요. 공급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제조를 하면서 유통사를 찾고 있는 공급사. 두 번째는 제조도 하면서 셀러로도 활동하고 있는 공급사.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공급사와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이걸 이해하고 공급사와 접촉을 시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제품을 달라고 해서 공급을 안 해주면 초보 셀러들은 기회를 계속 잃게 되고 마음도 다치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죠. 처음 무엇인가 할 때 두려운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는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제조를 하면서 유통사를 찾고 있는 공급사의 입장을 살펴보자면요. 제품의 기획, 제조, 자기의 본업에 집중해서 이미 오프라인 유통사는 있는 경우에요. 이미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온라인 시장으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죠. 온라인 유통을 해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온라인까지 판매 채널을 확장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유통은 확장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지만 브랜드 가치와 가격 붕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뢰 있는 파트너와 결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가 이렇게 유통을 잘 할 수 있다 라는 걸 어필하시는 게 필요하죠. 나는 이제 막 시작한 셀러인데 저긴 업체가 너무 큰데 쫄지 마세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이미 다른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액이 있다면 보여줄 게 있으니까 더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셔도 좋아요. 내가 직접 찾아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화를 거세요. 이메일의 경우는 아무래도 씹힐 확률도 높습니다. 직접 전화를 거시고 온라인에서 제가 이런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보세요. 그럼 운영하시는 스토어나 사이트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이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셀러로서 준비 많이 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대표님의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서 판매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샘플을 구매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촬영해보고 싶다, 찾아가도 됩니까?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의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셀러로서 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을 때 유통사를 원하는 공급처라면 대부분 제품을 공급해 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소싱이 어려운 경우는 제조와 최종 판매까지 하는 공급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부은 상태예요. 즉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브랜드 작업을 해놨을 거고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소비자가로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판매가 변경은 다음에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파괴와 브랜드 가치 하락에 매우 민감하고 그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가 있는 경우에 이미 시장 내에서 독과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셀러들한테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바로 매출로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판다 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보 셀러들한테는 당장 시도하기는 어려운 방법이에요.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 제품을 소싱하러 갔다가 회의실에서 한 50분 정도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스스로 집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다른 제품으로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제품을 유통하게 됐는데 그 회사 실장님은 저를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역으로 명절에 선물 세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공급처라고 해서 다 좋은 공급처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공급사가 여러분을 병풍으로 만드는 순간이에요. 정말 어렵게 해서 그래요 이렇게 팔게 해주겠습니다 해서 호의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신나게 제품을 올렸는데 광고도 넣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더 저렴하게 팔거나 어떤 옵션을 껴서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공급사가 직접 셀러가 돼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셀러 활동에도 정말 영향이 있죠.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뒤통수가 띵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아니 이런 말도 안 돼 어디다 제보해야 되나? 막 이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판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기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불합리한 판매 정책인데도 이윤이 남는다? 그럼 파셔야죠. 그렇지 않다라면 그만두세요. 포기하시고 아니면 내가 돈 이만큼 남더라도
아, 이 사람들은 상도가 아니다, 경우가 아니다, 이건 못 참겠다, 불합리하다 하시면 그냥 걸으세요. 근데 제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막 지금 수입이나 생산을 시작한 공급업체를 공략하는 거예요. 아직 브랜딩 활동도 미흡하고 매출도 별로 없는 곳, 이런 곳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 대 사업가로 부딪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기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도 이렇게 가치를 올려보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그게 바로 공급사가 원했던 바로 그 가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긁어줬을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소싱 채널과 공급자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막막해 하기보다는 움직여야 될 때예요. 열심히 찾고 연락하고 발품 팔고 진정성과 적극성을 보여주세요.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은 남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셀러로서 또 B2B 사업을 하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얻은 농도가 다른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